예술가의 브랜딩 네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세 번째 에피소드까지 브랜드를 기획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습을 살짝 해볼게요. 가장 먼저 나 그리고 우리 브랜드와 어울리는 디자인, 무드, 컬러, 폰트 등의 디자인적, 시각적, 비주얼적인 레퍼런스들을 골랐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준 삼아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디자인이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버벌 브랜딩이라고 하죠. 브랜드를 둘러싼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브랜드 이름, 미션, 비전, 고객, 스토리, 워딩 한 문장 이것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객,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 또 다시 말해서 브랜드가 노려야 하는 타겟을 설정해봤습니다. 이 타겟은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너무 넓어도 안 되는데요. 적절하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의 규모는 되어야 하면서도 엣지 있어야 합니다. 브랜딩은 이렇게 수직과 수평의 싸움을 계속해서 반복을 할 건데요. 수직적이어야 할 곳에서 수평적이거나 수평적이어야 할 곳에서 수직적으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에 대해 조금 알아보면 중요한 것은 클릭 수보다는 전환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클릭 수 자체가 너무 적어버리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오늘부터는요, 브랜드 기획을 마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실행의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할게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개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채널별로 역할과 전략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보편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24년 4월 현재 저의 좁은 식견으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외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스몰 브랜드 입장에서 시간 낭비입니다. 이거는 확언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채널이 커지시면은 다른 걸 운영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자본이 충분하거나 뭐 정말 서브컬처의 영역에서 내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 서브컬처 영역이 특정 SNS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 말이죠. 그런 전에 우리는 미디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이해를 하고 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요즘은 미디어를 언급할 때 트리플 미디어라고 해서 온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 페이드 미디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할 것은 오운드 미디어,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미디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나 혹은 우리 브랜드의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블로그입니다. 성장하게 되면 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운영하는 브랜드도 많고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통하는 브랜드들도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 세 가지 채널을 온드 미디어라고 부르겠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는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TV가 아니라 유튜브에 각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나오죠. 자본과 기술력이 적은 우리들은 이들을 이길 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애초에 TV와 상대하지 않으려고 싸우지 않으려고 유튜브로 왔더니 이제 유튜브에 TV에 있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이게 세상이 변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TV보다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니까 사람이 몰리죠. 사람이 몰리면 시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시장이 형성되면 가장 먼저 대기업들의 자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채널 중에 그렇게 실상으로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방송국이나 어떤 그 대형 미디어들, 매스 미디어들의 자본이 투입된 곳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이제 완전한 검색 엔진으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EO가 더 중요해지게 되겠죠. 유튜브는 원래 스몰 브랜드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채널이었는데요. 하지만 자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매력이 조금은 떨어진 건 사실이나 우리가 가장 접근하기 쉽고 지금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 방법인 영상을 다룬다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활용해야 하는 채널입니다. 예전에 유튜브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채널이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스몰 브랜드를 구축하고 고유한 그들의 브랜드 컬러를 바탕으로 엣지 있는 메시지와 철학을 바탕으로 팬들을 모았는데요. 채널의 성격은 굉장히 뾰족했고 나는 모두를 만족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통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점점 유튜브가 네이버스러워지고요. 검색 엔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아주 대중적인 매체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튜브를 꾸준히 활용하긴 해야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수직적으로 강할수록 경쟁력이 오히려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유튜브는 우리의 브랜드 콘텐츠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채널인데요. 10분 이상의 영상도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인스타에서도 그런 걸 시청해 본 적이 있는데 여기저기 재생바를 옮긴다거나 재생 속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는 여전히 사용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영상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콘텐츠를 기획할 때 어느 정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영상 편집에 들어가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제 주변을 보면 편집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유튜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고, 심지어 저도 5분 이내에 영상을 편집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버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스크립트를 작성하고요. 심지어는 스크립트에서 쇼폼으로 만들면 좋을 만한 곳들까지 미리 표시하고 스크립트를 짜면서 영상의 썸네일과 제목에 들어갈 텍스트까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후에는 다양한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의 포맷이나 기획이 바뀔 수 있겠지만 우리가 초기에 성장할 때는 여기에 노력을 최소한으로 들이고 최대한의 결과를 나타내 보자는 거죠. 다음은 인스타그램입니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기 좋다고 말씀드렸던 예전의 유튜브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인스타그램인데요. 인스타그램은 유튜브와 달리 SNS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컬러를 보여주는 것이 더욱 용이합니다. 시장이 이동하면서 인스타그램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수가 급증했는데요.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예전에는 1,000명에서 1만 명 사이의 팔로워를 보유한 사람들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최소 1만 명 이상은 돼야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은 두 가지 전략으로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팔로워 1만 명을 달성하기 전에는 릴스만 주구장창 올렸습니다. 릴스의 확산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1만 명을 달성한 뒤에는 카드뉴스를 기획하게 됩니다. 릴스는 확산, 카드뉴스는 유지. 팔로워들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이고요. 실제로 제가 게시물 인사이트를 공유해 드릴게요.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하나는 카드뉴스, 다시 말해 피드 중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게시물, 또 다른 하나는 릴스 중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게시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블로그의 역할은 브랜드의 채널로 활용하기보다는 네이버 검색에 걸리게 하자 정도의 역할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검색 엔진 1위는 네이버입니다. 어떠한 정보를 찾을 때는 유튜브나 구글보다 네이버의 검색을 먼저 하는 편이고요. 물론 근미래에는 이게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글을 예쁘게 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걸리게 하고 싶은 키워드를 제목과 본문에 4번에서 5번 이상 반복하고 사진도 관련 있는 사진을 4장에서 5장 이상 사용하시고 글자 수도 약 1200자 정도 이상만 쓰시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최적화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네이버에 청주 랩레슨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청주 내 실용음악 학원보다 어글리밤에서 쓴 게시물이 가장 상위에 노출될 것입니다. 청주 랩레슨을 붙여서 써도 되고요. 청주 랩레슨을 띄워서도 해보세요. 이 띄워쓰기는 글이 바뀌긴 하는데 여전히 제게 최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청주 랩학원이라고 쳐도 저의 게시물이 나옵니다. 왜냐면 저는 SEO 이런 거 잘 모르고 최적화 방법도 모르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만 반복해서 한 거예요. 4번에서 5번의 키워드 반복, 4장에서 5장의 사진 사용, 그리고 1200자 이상의 글.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게시물을 아마 눌러보시면 글을 그렇게 예쁘게 잘 쓴 게 아닐 거예요. 철저하게 네이버 검색했을 때 노출되게 하자라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쓴 글입니다. 그리고 블로그에는 여러분의 어떤 창작보다는 여러분들이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포트폴리오를 정리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업무 제안 전화를 여러 번 받았을 때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블로그를 검색해서 찾아본 분도 계세요. 특히 저희처럼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시장이 좁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의 검색을 따라가기가 더욱 용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청주 랩학원, 청주 랩레슨 이미 키워드 잡았으니까 다음에는 청주 랩 공연 아니면 청주 케이터링 이런 걸 잡아볼까? 좀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청주 디저트 케이터링 쳐도 1등 나와요. 런디스타운 나와요. 제가 청주에서는 디저트 케이터링 엄청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대전에서도 딱 한 번 한 적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근에 썼어요. 대전 케이터링, 청주에서 대전까지 간다. 이렇게 썼는데 아마 대전 커피 케이터링 치면은 상위권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막 엄청난 블로그 아니잖아요. 하루 방문자 막 몇백 명 이런 게 아닌데도 어쨌든 그 검색어가 나오고 그걸 검색했다는 건 이미 내가 여기에 돈을 쓸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저한테 전화까지 했고 그거 견적만 38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성사가 지금 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게 성사가 된다면은 저는 블로그 글 하나로 388만 원 버는 거잖아요. 블로그는 철저하게 노출되는 것에 계산을 하시고 막 내가 이걸로 브랜드 이미지를 보여줄 거야 이거는 아니다. 그거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로 충분하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는 우리가 브랜디드 콘텐츠를 기획하고 올린다. 그리고 네이버는 철저하게 노출되게 한다. 이렇게 오늘은 세 개의 채널에 대한 변화와 역할, 그리고 우리가 각 채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레퍼런스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예술가의 비즈니스 전자책과 어글리밤 스몰 워크숍을 정식으로 오픈하고자 하니까 거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